남편이 던진 뜨거운 국밥이 제 머리 위에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제 머리와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머리에서 김이 올라오는데도 저는 소리도 못 질렀습니다. 뜨거워서가 아니라 창피해서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남자랑 끝내야겠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벽 4시. 아직 시장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가스불을 켰습니다. 사골뼈를 넣고 찬물을 붓고 불을 올렸습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제일 조용하고 제일 좋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또 이 냄새야. 아침부터. 남편은 코를 막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자가 돈 벌면 집안 기운이 죽는다더니. 딱 맞는 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냄새로 당신 카드값 20년 동안 막았는데. 가게가 조금 자리를 잡았을 때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사장 소리 듣네.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은 그냥 장사꾼이지. 사장이라고 착각하지 마. 그리고 매년 돌아오는 제 생일. 케이크는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 국밥 좋아하잖아. 그냥 가게에서 먹으면 되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불을 끄고 혼자 남았습니다. 식은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이게 내 생일상이구나. 촛불도 없었습니다. 노래도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였습니다. 2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거기 근처 지나갈 건데. 저는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이라도 보나 싶었습니다. 혹시 들를 거야?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르긴 하는데 모른 척해라. 괜히 아는 척하지 말고. 그냥 손님 대하듯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설거지 거품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하루 동안은 남이 되라는 거구나.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숨겨야 할 사람이 됐을까?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남편이 양복 차림의 동료들과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국밥을 내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여야 했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떴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수준이 왜 이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릇이 확 밀렸습니다. 국밥이 공중으로 튀었습니다. 누군가 떨어뜨린 숟가락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던 그 순간 뜨거운 국물이 제 머리와 얼굴을 덮쳤습니다. 두피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따가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명도 못 질렀습니다. 남편은 자기 소매를 털며 말했습니다. 아, 뜨거워. 옷에 튀었잖아. 그리고 동료들을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느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인간은 사람 탈을 쓴 게 맞냐? 당장 나가서 신고해요. 사장님 인생 저런 놈한테 낭비하지 마요. 가게 안 손님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구석자리에서 누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20년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말없이 걸어와 제 머리를 행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어. 잘 참았어.
그 한마디에 20년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손님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장면이 찍히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서랍맨 아래에 넣어뒀던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 서류는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꺼낼 용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너 같은 여자 누가 데려가냐? 이 나이에 이혼하면 끝이야. 평생 시장 국밥집에서 늙어 죽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도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끝이면 끝이지. 근데 당신이랑은 아니야. 도장을 찍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이 파래 보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육수를 끓이러 가게에 나왔습니다. 불을 켜고 뼈를 넣고 물을 올렸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어제 영상 올라갔어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어젯밤 그 자리에 있던 손님이 영상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국밥집에서 벌어진 충격 장면. 조회수가 빠르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댓글을 내렸습니다. 저 남자 미쳤다. 짐승도 저러진 않는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보는 내가 다 눈물 난다. 저 국밥 맞은 머리로 20년 버티신 거잖아요.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그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이 사장님 남편이래요. 그 아래 답글이 폭발했습니다. 진짜요? 남편이라고요? 더 충격이다. 남편의 이름이 온라인에서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체면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숨기면서 지키려 했던 그 체면이 지금 온라인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댓글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 댓글이 눈에 걸렸습니다. 우리 엄마 생각나서 눈물 났어요. 엄마도 새벽마다 혼자 밥하셨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삶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소리내서 웃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20년 단골 할머니가 맨 앞줄에 서 계셨습니다. 한 손에 꽃 한 송이를 들고 오늘은 내가 생일상 차려줄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가게 앞줄이 매일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영상 때문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온 사람들이 또 왔습니다. 그리고 또 왔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달랐습니다. 예전엔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눈이 절로 떠졌습니다. 몇 달 뒤 옆 가게 자리가 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찍던 것과 같은 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처음부터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게 앞에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긴 줄을 보며 멈춰 선 남편이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줄을 서지 않고 나도 영상 봤어. 댓글이 너무 심하더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들은 말보단 덜 심해.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 사실 내 국밥이 그리웠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 가게는 20년 단골만 받아요. 손님은 처음이시죠? 남편이 굳은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줄 서 있던 손님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구석자리에서 할머니가 제일 크게 박수를 치셨습니다. 그 사람이 던진 건 국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20년간 꾹꾹 눌러 담은 눈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뜨거운 국밥이 머리에 쏟아지던 그날이 제 인생에서 제일 잘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예전과 똑같이. 그런데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문 밖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